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소 포근했던 겨울 날씨 뒤에 강력한 북극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씨 마치 냉동고에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시는데요. 오늘 시장 딱 오늘 날씨 같았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AI,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다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가 문제입니다. 지난주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기온 차이가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뜨거운 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차갑게 식어가는 쪽, 어느 섹터에 집중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이 1시간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참 오늘 시장도 힘들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타임어택 코너와 함께 하시죠.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또 해주셔야죠. 네,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게 될 나도투자연구소의 속도감 있는 단기 투자 전문가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또 새로운 또 뉴페이스님께서 나타나 주셨는데요. 참 힘든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어떠한 용기를 또 불어넣어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속도감이 뭐예요? 시계열이, 그러니까 매매할 때 그 시계열이 좀 짧게 잡고 가는 매매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물려가는 스타일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혹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같은 거 짧게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게 AI 모멘텀이다 보니까 AI 관련된 국내에서 그 낙수 수급을 받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단기 투자를 할 거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로봇, AI 테마주들을 지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속도감 있는 전문가 박성재 전문가님과 또 함께 오늘 또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고민점들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네오셈이고요. 1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있습니다. 네, 네오셈 오늘 종가는요 14,270원에 마무리해주면서 28%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24년도는 반도체의 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오셈? 네오셈은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AI 모멘텀에서도 CXL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매우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장주를 잡으셨는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직전 저점이 7월에 6,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눌림이 나오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직전 고점 대비 지금 2배짜리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면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방어 기제는 남겨놓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추세선을 보면은요, 최근에 강했었던
일수를 보면은 한 달 정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달 평균선, 즉 20일 이동 평균선의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잡으실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 10,000원 정도 라운드 피겨에 21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인 10,000원 구간 정도로 보시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전 고점인 7월에 6,000원 후반대에서 2배짜리에서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3배짜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8,000원까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오셈 관련해서 손절가는 10,0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8,000 부근이었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HMM입니다. 2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꽤 됩니다. 50%. 입니다. 12월 20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벌써 한 달째 떨어지고 있는데 하림 인수랑 수에즈 운하 운임재료 있다는데 계속 홀딩해야 되나요? 라고 홀딩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셨어요. HMM이 오늘 종가는요. 18,750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매수가가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수에즈 운해 관련해가지고 홍해 리스크까지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해운 테마주들이. 근데 HMM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부각돼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덩치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이 테마 이슈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좀 기술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2월 21일 큰 캔들이 뽑아져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고 박스권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19,000원, 18,500원부터 상단 21,000원을 보시고요. 만약에 18,500원이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분명하게 21일에 매물이 상당히 고점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또 한 번 21,000원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을 놓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1,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사탈라님께서 보내주신 IT센입니다. IT센 6,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고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IT센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STO 관련주로 묶이면서 IT센 굉장히 많은 관심 모아졌던 종목인데 또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공시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STO 토큰 증권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NFT 발행부터 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실제 정책들이라든지 경제 참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STO를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부분입니다.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요. 1,400조에서 1,500조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의 커다란 하나의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낮은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 크립토 시장이 상승 하락을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본 기업들에서도 여러 이제 NFT 시장 참여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4월에 커다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 이슈를 앞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10분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감기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은 3.125개로 공급량이 줄게 됩니다. 네. 자, 구매력이 일정 구간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급 물량이 줄어버리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개인들의 거래를 위주로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기관 자본들이 매우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기관 자본들이 매우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이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매우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TO 증권 관련주인 IT센 같은 경우도 네.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파가 나왔습니다.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요. 1파, 2파, 3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은 3파 파동이 보통 1파 파동보다 더 길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 이슈가 4월까지 있습니다. 재료의 길이가 4월까지는 적어도 되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도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급등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보수적이게 대응할 필요 없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월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아래서 나온 박스권 상단인 8,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목표 주가는 사실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네. 4월 반감기 이슈까지는 좀 길게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는 8,000원 부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세종텔레콤입니다. 1,1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탈출할 수 있겠죠? 라고 왔는데 세종텔레콤 오늘 921원에 마무리해 줬습니다. 세종텔레콤이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관심을 모아주다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파수 할당 신청에 네. 대해서 이제 판정의 허가가 나면서 실제로 좀 주가가 세게 올랐습니다. 세게 올랐고 게다가 단순히 이제 그런 개별 재료만 볼 것이 아니고요. 네. 6G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산업에 빠르게 좀 진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에 대한 수급도 같이 받아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네.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의 그 패턴들을 우리가 좀 과거의 차트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쭉쭉쭉 추세로 밀고 올라가기보다는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이탈을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빠지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6G 관련 재료를 통해서 어떤 이 기업이 커다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을 한다. 이것을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세종텔레콤이 강세가 시작된 날이 12월 19일이거든요. 지금 한 달가량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달 이동 평균선의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화면에 차트에 보시다시피 주황선이 21선입니다. 한 달 평균선이죠. 21선을 오늘 지켜준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탈을 좀 방어를 하려는 일부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를 잡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매물이 세게 나왔던 이 윗꼬리 구간 1월 11일에 윗꼬리 구간까지는 좀 도달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 밑단 부분인 1,130원, 그러니까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1,130원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좀 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13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40만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좀 크십니다. 30% 가지고 계십니다. 물타기를 하고 또 물타기를 했는데도 하락의 끝이 없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NC소프트가 오늘 종가 188만 8,200원에 마무리해줬는데요. NC소프트 한때는 또 게임주의 황제다 이런 말까지 불릴 정도로 엄청난 관심 모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오늘은 얼마 전엔 또 20만 원 선도 꽤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NC소프트? 되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좀 마음이 아픈 게요.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게임의 황제주였죠. 한때 게임 업종을 좀 계속해서 이끌어가던 대장주였습니다. 네.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52주 신저가라는 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꾸 이제 신작에 대한 흥행 실패가 지속되면서 정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이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된 상황입니다. 게임 업종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바닥을 잡아줄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1년 정도는 바닥을 잡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것을 손절가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계속 추세 하락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손절가를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언제 매도를 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항상 하락도 직선 하락이 없고 상승도 직선 상승이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20일 평균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구간입니다. 즉, 월 평균으로 봤을 때 단기 급락이 나왔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요. 네. 20일을 자꾸 맞고 떨어지는 다른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21선은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멋진 지니 씨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큽니다. 50%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종가 26만 3천 원에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들 상담이 많이 들려와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또 구제해 주셔야죠. 포스코 퓨처엠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뭐 포스코 그룹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은 작년에 아마 많은 예. 관심 모았었잖아요. 예, 아마 그 전 국민의 주식이라고도 그쵸.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회원님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 많은 커다란 큰 비중들이 이런 포스코 관련 이제 계열사 종목들에 많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차 전지가 작년에 좀 과도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과도한 상승 반영이 됐고 과도한 기대감들이 많이 몰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업사이드가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업사이드는 8년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왜 8년인가요? 계속 지금까지 나온 수주권들이 대기되어 있는 것만 해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IRA 법안, 미국의 IRA 법안에도 최대 수혜를 받는 쪽이 2차 전지다 보니까 충분히 커다란 좀 상승 축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은 과열일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죠?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 후유증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시계열을 아주 길게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조금 찾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종목 상담이었는데요.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양행이고요. 비중이 말이 안 됩니다. 80%입니다. 매수가가 4,700원이시고요. 경인양행 오늘 종가는요. 3,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경인양행 이것도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차트를 볼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계속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정말 불확실성만 더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대응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잡히고 나서 횡보세가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멘텀을 분석해서 한 어느 정도까지는 추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바닥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종목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앞서서 NC소프트의 예시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기 반등에 나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런 추세 하락을 하는 경우에 중심선은 21선입니다. 이게 되게 팁인데요.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을 매우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경인예행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을 얘기를 하실 때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한번 제가 듣다 보니까요. 21선에 좀 도달하게 됐을 때는 빠져나와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21선이 의미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21선은 월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일이 대부분 20일에서 22일 사이인데 평균을 저희가 20일로 항상 잡고 보고 네. 있고요. 월 평균 심리선이 상당합니다. 예, 월 평균 선을 넘어가면은 단기적인 반등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하락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대부분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 종목에는 21선을 매우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게 되고요. 돌파를 했을 때는 단기적 반등 조건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역추세인 종목의 경우에는요. 네, 좋습니다. 21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양행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21선 돌파가 나왔을 때 수익권으로 조금은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셔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늘 열려있는 상담 코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들어보면서 전문가님의 스타일은 확연히 기존의 전문가님들 두 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게 조금 뭔가 뭐라 그럴까요? 도덕 선생님, 사회 선생님 같은 느낌도 나고요. 신뢰감을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시장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았을까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그쵸.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미국 시장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죠.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보면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바통을 제대로 받아서 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S&P 500도 업종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실 우리 시장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신고가를 가는 업종은 IT 대표주들 뿐입니다. 나머지 업종, 전 업종들이 사실 신고가와는 괴리가 멉니다. 아래에서 지금 박스권만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IT 대표주들, 특히 이제 빅테크 탑 7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과는 지금 미국 시장과는 조금 별개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7들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AI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AI 모멘텀을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 FCBGA, 온디바이스, HBM3, 그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이제 종목 상담했을 때 나왔었던 종목, CXL 관련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2차 전지의 약세예요.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것은 분명히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아무리 강세로 간다고 해도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AI 모멘텀을 우리 시장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로봇 테마까지는 우리가 좀 지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를 터치할랑 말랑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나 AI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시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하방 압력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담 시간에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래도 8년 정도는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제가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올해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를 못 찍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때보다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의
돈이 들어가는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거 시장과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증권 시장에 예탁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유동성은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이 또 트리거가 되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급한 상황이 아니다. 네. 내가 돈이 지금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물려가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회비용을 노리시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지만 나는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까지는 알겠는데 예. 그렇다면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추가 매수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내가 비중이 충분히 이제 넉넉하게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놓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욕을 많이 할 때가 저점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욕밖에 안 합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시장도 많이 밀려서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력은 네. 2차 전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테마주라든지 네.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내 포트폴리오 안에 너무 많은 비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우상향이다라는 멘트를 가슴속에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2023년의 주인공이 2차 전지였다면 2024년은 반도체와 AI 그리고 로봇까지 함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들 받고 싶으시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꾸준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이 참 안 좋을 때도 전문가님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은 5일 랠리라고 들었는데 예. 이 5일 랠리가 어떤 기법일까요? 말 그대로요. 그 숫자 52는 52주 신고가를 의미를 하고요.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네. 가장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종목에 더 집중하자 이런 기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서두에서 제 소개 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저는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실현을 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좀 잡자. 이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피드하게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5일 랠리 기법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일 랠리 기법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일 랠리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의 커다란 좋은 장점이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주기가 짧고 그래서 빠른 성과가 나온다라는 그쵸. 점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갔다라는 의미 자체가요.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대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과열로 인식해서 주가가 빠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대적인 모멘텀의 변화로 인식돼서 더 빨리 수급이 붙어서 오르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매매 주기가 짧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더 중요합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상승 모멘텀이 대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10%, 20%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30%에서 40%, 많게는 100%까지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손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가 돌파 기준봉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손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시장의 투자자들은 저가 매매를 매우 중요하게 네. 보고 있는데 저가 매매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는 매우 잘 견디거든요. 근데 플러스 5%에는 매도 버튼을 못 클릭해서 안달이 그쵸. 납니다. 그 이유가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네. 하게 돼요.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합니다.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불안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소폭의 플러스만 봐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일반 투자자들, 저가 매수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길게 가져가고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되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키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환경 자체를 바꿔야 돼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는 매매 포지션, 매매 기법으로 바꾸셔야 되고, 오일랠리 기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종목 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포착을 하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손절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아무래도 가는 종목들이 쭉 가는 그런 추세를 좀 포착을 하다 보니까 수익은 더욱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이 기법을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일랠리 기법 반드시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착 조건 어떻게 포착하시는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게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인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50% 100% 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네. 첫 돌파를 한 구간, 주봉상 첫 돌파를 한 그 기준봉을 토대로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한 구간에서 집중을 하자. 이것이 네.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52주 신고가는 신고가예요. 네. 근데 저점 대비 52주 평균 저점 대비 네. 100%가 넘어가지 않는 신고가를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52주 신고가인데 저점 대비 뭐 300%, 400%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과열로 인식할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잘못 물리게 되면은 네. 답도 없이 물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52주 신고가인데 100% 이하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네.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오랫동안 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박스권을 통과하지 못하던 종목이 이제서 그 구간들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네. 의미를 가져요. 즉 그동안 부진했었던 사업 내용에서 대대적인 모멘텀이 변화가 되거나 환골 탈퇴가 가능한 재료가 발생한 경우가 네.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또 높은 가산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인데 네.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종목만 본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재료와 모멘텀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이 이상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량주로 공증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변화에서는 사실 속임수라든지 네. 불순한 의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피드한 랠리만 좀 추구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만 본다라는 점에서 안정성까지 챙겨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방을 보니까 52주 신고가 참 좋지. 근데 난 무서워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가는 종목 잘못 물리면 예. 큰일 난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안정되게 이 포착 조건이 얼마나 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술적인 구간에도요, 지금 질문 주셨던 부분에 어느 정도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은 300%, 400% 올라간 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300%까지도 올라가요? 올라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안에 진짜 급등을 해서 급등 테마주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네네. 하지만 100%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이하로 상승한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종목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대대적인 모멘텀을 또 확인을 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오일랠리 기법의 이 조건들은 기술적 요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고가 이 52랠리 기법의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그 종목의 실제로 모멘텀들이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네. 이것까지도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더더욱 훌륭한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 방향성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언제 기다립니까? 네. 예.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그런 부분 쪽에서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예. 오일랠리 기법이 많이 포착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서도 설명드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조건은 52주 신고가라는 것들이 주봉상 확인이 돼야 됩니다. 주봉상 첫 신고가 캔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캔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일봉 차트에서 눌림이 나오는 것을 우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면은 보유한 사람들은 신고가다 하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그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대대적인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눌림목이 나오고 돌아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오. 예, 그래서 이 강하게 돌림이 나오는 때를 우리가 52급소라고 하는 신호를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네. 이게 첫 신호로 잡힐 경우에 매수를 한다. 이것이 이제 매수 조건이 되겠고요. 네. 손절 같은 경우는 52 추세 하한선도 저희가 지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하한선을 이탈할 경우에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죠. 반도체. 예,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거의 대장격이죠. 그쵸. 대장격으로 올라간 종목인데요. 자,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네. 주봉 차트인데, 자, 제가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이 첫 번째 동그라미 표시가 나온 구간을 보면은 하얀색 화살표 신호가 잡힌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2주 신고가에 올라갔을 때 포착되는 신호입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첫 신호를 기준으로 당연히 봐야겠죠. 이후에 나온 신호들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파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봅니다. 이날이 작년 3월 20일에서 3월 24일에 첫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저점 대비 100% 이하 상승이었고요. 네. 시가총액 당연히 5천억 이상이었습니다. 조건에 부합을 하죠. 그럼 일봉 차트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음영 구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52주 신고가가 첫 포착이 된 구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렇죠.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다이아몬드 표시로 포착 신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52급소입니다. 되돌림이 나오는 급소 자리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노란색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52 추세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손절로 대응을 하고 네.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 급소 때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보는 것이죠.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이 급소 자리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네. 6개월 내에 242.76%라는 커다란 수익 시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일봉 차트 내에서 급소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기법을 오일랠리 기법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한미반도체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저희가 주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 11월 초창기 부분에 좀 고점이 나왔다가 지금 주봉상 차트로는 최근에 반도체 와 다르게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오일랠리 기법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떻게 갖고 가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일랠리 기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미반도체는 과열이죠. 많은 과열이 나왔었고 과거에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300%, 400% 그런 종목이군요.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세선, 52 하한 추세선을 이탈을 할 경우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을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간 이후에 200%가 넘는 수익률을 오일랠리 기법으로 포착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그런 종목들을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 한진칼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 주봉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한진칼 그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하얀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첫 번째를 무조건 기준봉으로 놓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신고가 캔들이 11월 13일에서 11월 17일 이 사이에 발생한 캔들입니다. 자, 당연하게도 이 당시에 보면은 저점 대비 100% 이하의 52주 신고가고요. 네. 시가총액은 당연히 5천억 이상입니다. 그쵸. 자, 조건에 부합을 하죠.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영 구간 보이시죠? 네. 파란색 음영 구간 보이실 건데 여기가 52주 신고가 구간입니다. 구간이 나오고 나서 예상대로 좀 눌림이 나오죠. 눌림이 나오고 나서 이제 포착이 됩니다. 12월 6일에 52급소 신호가 포착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포착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매수 진입으로 볼 수가 있고 손절가는 노란색 52 추세 하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1개월 만에 58.30%라는 단기간 안에 좀 큰 수익을 네.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좀 자신 있어 하는데요. 이런 급소 자리들을 제가 잘 잡아냅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이어서 설명을 어떤 하고 거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52주 신고가는 좋다, 좋은데 좀 무섭다라고 무섭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급소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정말 할 수 있는지, 이 기업이 대대적인 모멘텀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이 매수 가능일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재료가 있었는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 운영사들의 수혜가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졌고요. 인천공항의 일평균 운항 횟수가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19년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업황의 개선, 회복 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작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들이 11월부터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진칼이 MSCI 한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거든요.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실제로 외국인 자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의 회복 그리고 이 개별 종목의 혁신적인 변화 이거까지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52주 신고가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급소 자리가 나왔는데 네. 이런 모멘텀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안정적이죠. 그렇죠. 12월 6일 매수가가 이제 급소가 포착이 됐을 때는 네. 충분히 매수를 용기 있게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수를 하셨다면 한 달 만에 이렇게 58%라는 급등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한진칼도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오일랠리라고 하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면 나 물릴 수도 있잖아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거나 그 갖고 있는 종목이 완전한 뉴스를 갖게 되는 종목이라면 더욱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마냥 기법만 떴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사항이 또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단기간에 수익률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니까 단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예. 전문가님께서는 단기를 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우선 2주 안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것을 2주 안에 시세가 나와서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그쵸. 말 그대로 이 추세가 상승축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합니다. 네. 10%, 20%가 아니고 더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2주 안쪽으로 보시고요. 오. 그리고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끌고 갑니다. 예,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시는 단기는 2주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게 된다면 끌고 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계속 갖고 간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남겨주고 계시고 채팅창에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02-2128-8566번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은 좀 차트상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LIG 넥스원도 앞서 본 한진칼과 비슷합니다. 네. 단기간 안에 시세가 나와줬는데요. 먼저 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은 첫 신고가 신호가 포착된 것이 11월 6일에서 11월 10일 사이입니다. 이때 신고가가 포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100% 이하의 신고가고요. 네. 시가총액은 당연히 5천억이 넘어갑니다. 자, 조건이 다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영 구간 보이시고요. 눌림목 구간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에서 돌아 올라갈 때 이렇게 급소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네. 급소 신호에 만약에 포착을 해서 잡게 되셨다면 마찬가지로 한 달 내에 50%가 넘는 급등 시세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똑같습니다. 한직칸도 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같이 확인을 시켜드렸다시피 LIG 넥슨도 똑같이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올해 신규 수주 5조 원 상회 전망,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타우러스사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MOU 체결,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방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방산주 1위 기업이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매수 포착일, 그러니까 급소 포착일인 11월 28일 이후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초진 소식까지도 전해졌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무기의 자동화, 또 무기의 디지털화, 즉 스마트화 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모멘텀이 한층 더 진해지는,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한층 더 진해지는 재료라는 것이고요. 방산 테마주들이 산업만 봐도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환경인 이유는 안타깝지만 지금 최근 2년째 전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산 테마주들, 방산 산업 자체, 방위 산업 자체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방위 산업 관련된 수주권과 대대적인 변화, 기업의 혁신적인 변화까지 같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소가 포착되고 나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의 변화까지 같이 본다면 충분히 11월 28일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안에 54%의 커다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포착을 했다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 오이랠리 기법 한번 믿어보시고 지금 언박싱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보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참 잘 갔는데 보령은 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재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령은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제약바이오 회사죠.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시장에 지금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반도체. 근데 더 크게 봤을 때는 AI 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만 봐도 알다시피 챗GPT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 시총 1위 종목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AI에 조금 눈이 멀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 효과를 어디서 받고 있냐면 AI 관련 반도체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약세인 경우는 또 주도 업종이 어디가 되냐면 작년부터 굉장히 기대를 크게 받고 있던 2차 전지가 또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매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업종 자체가 부각을 못 받을 때 개별 바이오 기업, 개별 제약바이오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하기 매우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중 한 종목이 저는 보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료를 보시면 세계 최초 당뇨 복합제인 트루버디를 계량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고지혈증 계량신약 복합제인 BR1018이 임상 3상을 식약처에서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요. 물론 임상 3상은 주식시장 3대 호재라고 인식된 만큼 되게 큰 재료긴 하지만 물론 되게 시계열이 깁니다. 보통 임상 3상은 10년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길게 한번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재료고요.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K캡입니다. 네. 24년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인 K캡의 판권을 이거를 딸 수 있냐 없냐 이게 하반기 때 말이 많았는데 이거를 땄습니다. 그쵸. 판권 계약을 따면서 실적 업사이드가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아래 보시면은 실적을 보시면은 2018년도 때 매출액 4,600억에서 지금 현재 꾸준히 5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요. 네. 올해 컨센서스는 매출이 1조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18년도에 250억이었는데 현재는 올해 컨센서스는 800억 이상으로 잡힙니다. 3배 이상으로 잡히는 것이죠. 근데 주가를 보면은 2018년도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 추세로 지금 계속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종은 많이 부각을 많이 못 받았지만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녹색 선은 5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52주 이동평균선을 작년 하반기에 넘었다가 지지받고 다시 턴을 했는데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네요. 예, 네. 52주 첫 신고가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네. 당연히 저점 대비 100% 이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5천억 이상입니다. 조건이 다 성립이 되죠. 그렇죠. 성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넘어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구간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자 1월 9일에 52급소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나서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발생을 했고 기업의 대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까지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크게 상방으로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령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머티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용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모회사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사트 대표 업체로 실제로 AI 반도체 칩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자회사로서 같이 좀 낙수 효과로 좀 수급을 받는 그쵸.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이 식각, 반도체 식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유전체 식각과 그리고 전도체 식각이 있는데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이제 고객사가 있습니다. 하나머터리얼즈의 가장 메인 주요 고객사인데요. TEL사, 이 도쿄 일렉트론사가 가장 잘하는 게 이 유전체 반도체 식각입니다. 하지만 전도체 식각 쪽에서는 램리서치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식각 업종의 60%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체용도 바싹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이에 대해서 이 동사도 하이브리드 SiC,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에 공급을 하는 하이브리드 SiC 매출이 실제로 네.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전방 산업에 대한 감산 영향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공정률이 떨어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2년 정도는 감소하는 축이 보이고 있지만 다시 지금 전방 산업의 회복세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SiC 매출이 같이 증가함에 따라 업사이드가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봉 차트를 우리가 같이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에서 1월 5일에 신고가 포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앞선 조건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시가총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고가도 100% 이하로 나왔고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2급소 첫 신호가 최근에 신고가 음영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나서 급소가 3거래일 이전에 포착이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SiC 모멘텀 같이 크게 업사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급소까지 같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님의 5위 랠리 그리고 오늘의 언박싱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